대통령과 그 주변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검찰은 석 달 가까이 우병우 수석의 위세에 눌려 이름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만 봤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빗장 끼고 웃으며 수사받는 모습이 보도됨으로써 어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이 만든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척고대죄는커녕 국민들을 향해 조직적 공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최순실 사태로 지금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과연 풀릴지 주목되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오늘 좀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 오늘 좀 특별한 손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네, 황태순 정치평론, 이윤선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화끈한 인터뷰 외 박종일 라이브쇼에만 있는 화끈한 인터뷰 시간인데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마이크 들이대고 이거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분들에게 화끈한 인터뷰 외 대신에 오늘 정말 또 아주 특종 기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 이분 참 만나고 싶었는데요. 우병우의 변호사는 왜 활짝 웃었나. 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세,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끝냈죠. 글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 특종 사진을 직접 촬영한 분 모셨습니다. 조선일보 고은호 개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수, 이분 진짜 박수 쳐줘야 돼. 야, 아니 그 멋진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이분이 그분이에요. 네,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프리랜서 개건 기자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곧 정규직으로 승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저 사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와, 대단합니다. 이게 9시 25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밤 9시 25분이요. 예, 그 이제 우병우 수석이 들어서니까 팔짱을 끼고 이제 검찰 관계자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야, 좀 저기에다 계속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찍은 예. 거를 지금 영상처럼 빠르게 재빠르게 돌리고 있어서 영상처럼 보이고 예, 있는 거죠? 제가 5시간 동안 총 3번 우병우 수석을 포착을 했는데요. 그 연사한 사진을 이제 TV조선에 제공을 해서 그쪽 팀에서 이제 그 영상화로 만든 겁니다. 900장을 찍으셨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그 수많은 창문 중에 예. 이렇게 어디 있을지 모르다 보니 예.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또 해봐야 되니까. 네,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봤더니 사진을 찍으신 장소가 저는 이제 교대역 그 서초동을 잘 알잖아요. 중앙지검이랑 사진 찍은 장소는 완전 반대 남북 방향이에요. 남부 터미널로 가는 방향의 옥상에서 찍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도대체 어디쯤이라는 걸 어떻게 대충 추측하시고 찍으신 거예요? 그 오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자를 이제 노려보는 장면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제 그 이제 편집회의 이후에 이제 데스크가 그렇다면 조사실에서도 과연 그럴까 이런 이제 취재 계획을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에게 정보를 이제 요청을 해서 했더니 이제 11층 1118호에 있을 것이다. 1118호. 정보를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그 한 15층 정도 되는 건물에 이제 11층은 되니까 이 좌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8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20분 만에 그 우병우 수석을 첫 모습을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다 싶었겠네요. 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우수석이라는 우전 수석인 거 알았으니까 그래 이제 여기만 이제 노려보자 하고 조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밤 9시 너무 깜깜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저 선명하게 찍힐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는 이제 어둡지만 예. 그 안에 내부의 조명은 밝기 이 때문에 플래시를 터뜨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안 터뜨렸습니다. 저는 좋아요. 이 사진이 드론으로 찍은 걸로 처음 생각했어요. 네. 물론 뭐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허가가 하지 않는다지만 조선일보가 뭐 어디, TV조선이 어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고 기자님 이제 앞으로 인간 드론. 네. 아니 정말 대단한 게, 근데 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냥 더 있어야죠. 계속. 그분 나오실 때까지.
나 같으면 마감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러면 엄청난 더한 이야기들이 이미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저희들의 판단은 어차피 한 장이라면은 남들이 찍지 못한 그 본 모습을 취재하는 게 그걸 신문에 쓰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굳이 그걸 기다릴 필요 더 없이 찍을 필요가 없었다. 이래서. 그 사진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아니 그걸로 끝났는데 이렇게 라이브 쇼 여기에 프로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고 전 국민들이 저 사진 한 장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얘기할 줄은 결과적으로 몰랐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었으면 아마 더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스페인 내전 때문에 로버트 카파가 딱 하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막 민병대 가다 총 하나만 사진 예술가 다 알아. 딱 맞고 팍 넘어지는 그 장면 하나가 바로 스페인 내전의 그 참혹함을 딱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베트남에서 그 당시 네이펌 탄을 맞아가고 홀람 빨가벗은 그 어린한 소녀가 울면서 막 뛰어나오는 그 사진 하나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워주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사진 하나가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자, 우병우 전 수석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김수남 검찰총장도 있고 뒤에 보니까 최재경 새로운 민정수석도 있고 자, 이게 혼쭐을 내느냐 아니면 가서 설렁설렁 하느냐. 근데 둘 다 틀렸어요. 뭔지 알아요? 저는 보니까 설렁설렁 정도가 아니라 우병우 씨는 딱 아주 오만 방자한 데서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검사들은 두 손 짝 모으고 이 한 방으로 검찰 수사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최순실에 대한 검찰 수사 또한 그야말로 실체 진실 파헤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아니, 다시 한번 박수. 조선일보 선배로서 우리 고 기자님 말씀 아니,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 아니 대한민국 근데 검찰에서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뭔가 조사 들어올 것 같아. 조심하세요. 아니 왜 악당? 빨리 아니, 정규직으로 검찰은 빨리 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요. 근데 제가 조선일보 기자였던 출신으로 하나 팁을 드리면 이게 이제 특종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데 이거는 세게 한번 불러야 돼요. 아까 저 앵커가 말했듯이 그냥 뭐 정규직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네. 이 상을 주는데 뭐 심한 경우는 어마어마한 1,000만 원 정도도 포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네. 그러니까 하시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단순히 사진 특종으로도 중요하지만 최순실 사건의 검찰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갑자기 야 우병우 그 제대로 수사해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수남 총장이 왜 화를 냈느냐. 이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야 셔틀 뭐 무슨 뭐 브라인드. 다녀야지 브라인드 해야지 해야지. 왜 그거 찍혔어 그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그거 말도 안 떠나가지고 된다, 진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완전히 판을 뒤집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이석수 특별팀의 팀장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래서 검찰청 앞들이 건물들이 높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도 제한이 있어요. 이거 못 찍게 하려고. 근데 사진 기술의 발달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336m. 336m. 이런 아니, 거지. 거꾸로 또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검사하고 마주하는 장면들이 거의 이 대로변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고 기자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 정말 이거 어려웠는데 감히 했다. 또 아니면은 이것만은 잘했다. 이런 부분들 좀 아니,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 네. 민주헌정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 이한열군 사진입니다. 1980년 그렇지, 6월, 딱 이거, 6월 9일 날 예. 그 우상호가 이렇게 우상호 씨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우상호 학생이죠 그때는 네. 그 이한열군 이래가 피쭉 흘리는 그 장면 하나가 그야말로 60 항쟁과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사진 하나는 네. 대한민국 정말 큰 일. 고 기자님 우리 현경명 의원 질문에 좀 답해 주세요. 듣고 있는 한 번만 예. 네. 예. 아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극적인 본인으로서는 긴장도 됐을 거고 극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네, 지금 꼭 이 화면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게 그 궁금한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취재전을 작정하고 나서 제대로 찍겠다.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우병우를 찾았고 이제 그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신문이 이제 인쇄 중이어가지고 빨리 마감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이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중요한 사진을 이제 골라서 마감을 했을 때 내 역할은 이제 한 것 근데 딱 같다라고 보는 생각했던 것 순간 같습니다. 이거는 A면 1면이다. 라는 감이 왔어요. 예. 그리고 그림이 후보가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것도 버리기 쉽고 이것도 죽인다. 이것도 죽인다. 그런 사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런 사진들이 몇 가지 있었죠. 더. 이제 오늘 이제 그 이 탄도 종합 터트린 이면에 거죠.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이거는 한 장으로 하기엔 좀 애매했습니다.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하면서 다가가니까 그 검찰 관계자들이 벌떡 일어서고 변호사가 주머니에 손을 놓고 크게 파한대소 웃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부속실을 돌아다니면서 그 보드도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황경민 전 의원도 검찰 많이 가셨잖아요. 그 기억에서 그게 본의 아니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한번 한 번 근데 갔어요.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를 치지를 않습니다. 특히 그 밤이 깊어질수록 다 트여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앞에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했는데 그 어떤 건물이고 어떤 상황인지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일단은 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으로 알고 있고 거기 이제 옥상에서 이제 1200mm 렌즈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빌딩이 야, 기가 대로변 막혀. 밖에 있는 건너편에 네, 있는 거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렇게 근데 우리 요거 띄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본은 예, 뗐어야지, 맞죠. 예, 일본이 아니, 그러면 뭡니까 혹시 이게? 영화 감시자들 혹시 생각하신 적은 그 내부자들, 감시자들 거기에 옥상에서 다 하잖아요. 강남에서. 그렇지, 거기도 그렇죠. 자, 우병우 변호사는 왜 활짝 이 사진이 있습니까? 지금 사진 저희 준비했습니까? 진짜 네. 곽병훈 변호사는 네. 알았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얼굴을? 네. 몰랐죠. 다 찍은 거죠. 아, 그거. 저 몰랐죠. 사진이죠. 저 사진. 저분이 그 변호사 이름이 곽병훈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네요. 지냈다 판사 출신인데 바로 저기 우병우 수석이 저 끌어주신 검찰관 거예요. 기억을 갖고 좀 설명하시면 변호사가 저렇게 주머니다 놓고 우리 황교안 의원 변호사 주머니다 놓고 저렇게 웃고 껄껄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통 검찰 소환을 할 때 저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저한테 자, 물어봐야 여기가 되구나. 물어봐야 돼. 저한테 물어봐야 자, 되구나. 이민선 아니 변호사. 요거는 제가 설명 저는- 좀 드릴게요. 그 들어갈 때에 그 소환을 당한 사람들이나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2명일 경우도 있어요. 그 한 명이 옆에서 여러 가지 법적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할 때 법무비서관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그 우병우 수석이 나름대로의 법조인이지만은 본인이 아닌 상황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달라요. 네. 그런 각도에서 조력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근데 변호사가 저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런 식의 은행을 하기는 일반 있을 수가 경우는 없죠. 대통령의 경우도 상상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이민선 보시면 변호사. 돼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웃는 얼굴을 그 얘기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수사관이나 검사들 앞에서는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해서 네. 우리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웃을 때 다만 손은 이렇게 공손하죠. 누가 감히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까? 그런데 보통 변호사들은 들어가면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면은 검찰 내교에도 있다면서 옆에도 앉아있지 말랍니다.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의자를 앉아 있으래요. 이게 내규래요. 그리고 중간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 같고 이러이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 혼동들을 하거든요. 네. 재조정을 해드리잖아요. 말할 거면 나가세요. 우리나라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습니다. 말할 거면 그냥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고문하느냐 아니냐 이 정도예요. 고문 팔을 꺾느냐 어깨 날개 꺾기를 하느냐 아니냐 그 정도. 그 정도만 보는 거지 거기서 끼어드는 순간 변호인 계속 수사 방해하실 거면 나가시고요. 그 메모하시는 거 뭐 메모하세요? 저희 지금 수사 기밀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손 모으고 있는 게 답니다. 우리가 저 장면 한번 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정확히. 아니 변호사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 사진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저 사진은 일단 법조가 중요한 게 저 사진을 보세요. 저거는요. 접대받고 있는 사진 같아 보면 저 검찰에 소환된 게 아니라 접대받는 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그 표정 있잖아요. 팔짱 끼고 웃으면서 마치 훈계하고 있고 검사하고 수사관은 지시받고 있다는 저 표정. 저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사진 찍는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일단 검찰청사 들어갈 때는 우병우 수석이 인상소로 들어갔지만 들어간 순간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식구끼리 다 이리 모여봐. 거의 훈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면죄부 주기 위해서 협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대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키덕거리고 웃다가 찍힌 겁니다. 이게 말이죠. 민정수석이 민의 4명의 비서관이 있어요. 4명. 민정수석 밑에는 그야말로 민정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민원비서관이 있고 또 하나의 비서관이 있어요. 법무비서관. 법무비서관이 바로 곽 변호사가 네. 법무비서관은 1년 5개월 근무한 사람이에요. 네. 즉
법무비서관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 인사를 갖다가 통보받고 검찰의 인사와 관련된 이제 검사들 그렇죠. 네. 관련된 것을 갖다가 모아서 수석께 보고하는 자리가 바로 중요한 자리예요. 법무비서관 중요한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검찰하고 그야말로 형제와 같이 지내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뭐 또 이제 그 다음 장면 가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순간에 잠깐 하나만 더 아, 여쭤봐도 돼요? 요건 예. 다른 얘기인가요? 예, 좀 예, 이따 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한거 여쭤도 그 보시는 순간에 웃고 있는다라는 걸 본 순간에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약간 이제 어이가 좀 없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 조사받는 사람의 이게 표정인가? 이거는 뭐야 내가 혼자 느끼기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봐야겠다라고 빨리. 아니 근데 그런데 왜 최순실 씨는 안 찍으셨어요? 물론 네. 물론 정보를 또 입수해서 왜 거긴 몇 있다고 호예요? 하는 네. 7층과 10층을 이제 들여봤지만 그때는 없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반대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듣고 우병우에 집중을 그런 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순실은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거긴 창문이 없잖아요. 영상 녹화실은 창문이 없습니다. 아마 저기도 조사실은 아니고 휴게실 같은 휴게실이에요. 구속실. 아우, 그리고 영상 녹화실은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그 안에 있으면 막 답답해서 막 진짜 막 힘들어할 것 같아. 그죠? 사방이 딱 박혀져 있어. 방음장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사실은 저곳 아닙니다. 조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찍히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철저자가 있고. 야, 이거 부럽겠어요, 저분. 그죠? 과학 하면서 이렇게 딱 입고 저런 적 한 번도 못 해봤죠. 근데 수임료를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래도 지인인데 뭐 많이 받았겠습니까? 네. 게다가 우가 이미 뭐 검찰을 꽉 쥐고 있는데 뭐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변호사고.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 놀러 갔다 가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우가 그렇게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 같지가 않습니다. 또 남겨진 사진 또 있습니까? 내일 아침 특종할게. 일단은 오늘 다 이제 중요한 장면들은 오늘 신문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 내일 또 나오겠죠? 또 남은. 다른 사진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한 멋진 특종 파이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또 우리 김홍국 선배 오랜만에 보네. 예. 아이, 참나.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저와 기자 생활 같이 했죠? 네, 저랑 같이 했습니다. 저랑 같이. 청와대 출입도 같이. 아니, 어디서 했는지는 전 기억은 잘 없는데 우리 금감원에 있었네, 국세청? 네, 금감원도 했고요. 네. 국회에서도 했고. 아, 국회에서도 나중에 갔지. 출마하시러 갈 때도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무슨 얘기? 아, 괜히 불렀어. 친한 사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자, 두 번째 빨리 넘어갑시다. 저한테는 그보다 더한 거도. 아이, 자, 얼굴이 빨개졌잖아. 자, 이거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자. 미완성 청와대 문서 왜 받아왔나?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검찰이 그 최순실 씨 그 태블릿 PC 속에 문서 200여 건 조사했는데 청와대와 각 부처 업무 문서를 최 씨가 사전에 챙겨본 정황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큰 사건 아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초에 문제됐던 것이 연설문인데 연설문은 44건이고 전체를 포함해서 한 200여 건이 돼요. 그런데 이 200여 건 중에서 최종본 완성된 본분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바로는 한 건 아니면 2건이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를 중간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는 거죠. 보고를 받아서 수정, 보완 또 아니면 창작 뭐 여러 형태로 해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는 의혹이 그대로 드러나죠. 네. 이 사건은요. 저것도 중요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팩트가 있는 중요하니까 따르면 자 저거는요 2014년까지의 뭐 연설문 등이었고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에서 나온 거는요 자 최순실이가 내용을 갖다 검찰이 밝히지 않았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최순실이가 상급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하급자로서 녹음까지 하고 받아 쓰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였는데 검찰도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민간인한테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이 거의 부하처럼 굴었느냐. 게다가 대통령까지 녹초되어 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까지 전설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녹음 속에 어떤 내용이들 오늘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국무회의나 뭐 수석비서관 회의의 내용조차도
최순실이 지시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공개된다면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순실이 상황 노릇했다 이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검찰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게 법적으로 뭐 몇 년형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증거 같습니다. 정말 법적으로는 한 말씀 하시죠. 네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네. 본 기억으로는 대통령의 연설문 또는 뭐 국무회의 양건이라든가 사실은 발표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최고 기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대통령의 연설문, 순방 관련 이슈들, 뭐 북한과의 접촉을 다룬 기밀 문서, 그리고 국무회의나 이 안건을 사전에 받아보고 안건을 조정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위에 대통령으로 접근을 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조금 여기서 갑자기 기자 생각으로 딱 느끼는 게 우리 내가 최순실 씨랑만 친했으면 특종 엄청나게 할 뻔했다 이런 생각은 딱 그렇습니다. 특종 엄청나게 했겠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특종만 그건 하겠습니까? 어디 않겠죠. 장관 가셨죠, 그럼? 이거 빠뜨하셨죠. 왜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동안 3년 반 동안의 궁금증을 이번에 단박에 풀었어요. 왜냐하면 통상 같은 경우 예전 정권 같으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합니다. 근데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력을 받을까요? 수석 비서관들의 조력을 받습니다. 대통령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들이 다 의견을 청취해서 대통령님 이번에 보면 어느 부처 국무회 어느 부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더역하니 나와서 그래 뭐 어느 부처 얘기하고 수석 비서관들은 속으로 씩 웃죠. 그다 내가 다 해준 건데 이러면서.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유난히 보면 국무회의보다 수석 비서관에서 대통령이 더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석 비서관들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수석 비서관들, 그러니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언해야 될 수석 비서관들이 받아 적으면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아는 천재거나 슈퍼컴퓨터거나 둘째 누구로부터 이 수석 비서관 말고 다른 어떤 비선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거예요. 전 그래서 후자인데 대통령이 설마 뭐 알파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고는 아니기 때문에 누굴까? 그리고 수석 그거 비서 미리 예상하셨어요? 아니 했죠. 3년 반 동안 우리 맨날 보면 2주에 한 번씩 수석 비서관회에서 수석들이 전 장관들은 받아 적을 수 있다고 봐요. 수석 비서관들이 입력을 하면 수석 비서관들이 받아 적는다는 건 자기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자기 모르는 내용이니까 받아 적고. 아니, 그 부분은 적자 생존 아닙니까? 적어야 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윤선 장관이 본인이 11개월 동안 정무수석을 하면서 독대를 한 적이 없다부터 해서 저가 만난 여러 수석들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아예 지금까지 임기하는 분 중에도 없는 분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되는 것이고 지금 요즘 화제가 되면서 그 부분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비서실장도 독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은 뭐 다 확인이 근데 된 독재 것이고. 문제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최종 문서본이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 관리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두 건이라 있더라도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최종 문서라야 돼요. 근데 한 건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입니다. 자격정지 7년 이하고. 그래서 10년이요.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사실은 이 직권 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른 부분을 적용하면은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될 수가 있어요. 자, 변호사가 직접 얘기해서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변호사가 문제가 이상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변호사 이상이. 지금 보면 검찰이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고민하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하다 보면 참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형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7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다음에 형법상 이른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신 거고 예를 다시 들어서 정정. 박관청 경장이나 그 조홍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죄 둘 다 상상적 경합 내지는 실제적인 경합으로 해서 두 개 다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박관청 경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무죄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죄는 유죄가 나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기소됩니다. 자, 형량 차이가 어떤 게 더 제가 커요? 알기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훨씬 세요. 10년 이하고요. 10년 2년이에요. 아니요. 요걸
그걸 빼버린 거네요. 아니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잠깐만 내가 한마디 변호사, 변호사 있으면 아니, 뭐 의사 앞에서 저기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최순실 씨는 무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유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누구든지입니다. 대통령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불법으로 유출하면 죄를 받는데 자,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사과할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연설문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실상 인정한 듯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핸드폰이 또 문제인데 저는 왜 이분이 이 사건 터진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 녹취록을 고이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검찰에 이걸 압수당했을까? 웬만한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으면요. 이거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물속에 넣든지 다 버려버리는데 웬만한 직접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네. 의도적으로 이걸 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심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안 전 수석도 다이어리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다 이런 걸 갖다 증거 자료를 갖다가 본인이 제출한 걸로 보도되고 있고 핸드폰도 지금 압수당했는데 그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 질문에 사실상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들을. 네. 그렇다면 저는 최순실 씨는 무죄가 될 말이 많은 게 아니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는 보내주니까 내가 받지 내가 뭐 보내달라고 했냐. 그런데 대통령이나 비서관은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제가 볼 때 유죄될 확률이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 직업은-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 명은 대통령 사람들이 아니라 최순실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제 말입니다. 법적으로 형량을 이야기할 때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법이라든지 또는 뇌물죄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걸 보면 최순실 씨가 받을 죄는 뭐 뇌물이나 이런 것들로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법은요. 주범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비서관이지 최순실 씨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무죄될 확률이 많다고. 그러니까 최순실은 제가 유출한 적이 없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유출 말씀을 받았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해 가야 됩니다. 아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가 확실해요. 7년 이하인데 제가 그런 알기로는. 자격증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이분한테는요. 이 사람한테는 그 이런 일반적인 형사적인 법률을 적용해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여봤자 제가 진짜 강조했던 건 뭐냐 하면은 재산 관련해서 해야 됩니다. 상속 정여, 탈세, 해외 자금 도피에 따른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오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국가 요거- 세금 뭐 만약에 뭐 횡령한 거 있으면 그거 잡고요. 그게 그죠? 잠깐 지금 사실관계 혼돈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논의의 대상인 거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순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돼요. 아, 그것도 돼요. 예. 아니, 아니, 김 기자님 어떻게 왜냐면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최순실 씨야 뭐 민간인 아닙니까? 아니 그 중요한 게 민간인인데 자기 왜 이거. 대통령 기록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유출하면 안 되는데 예. 최순실이 유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최순실 씨는 유출한 게 받은 아니라 거지. 자기는 받은 그거지. 거니까 그게 얘기예요. 본인은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나한테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청와대에서 자꾸 자료를 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갖고만 받은 건데. 있는 건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적용이 돼요. 어떻게 반대요? 내가 요구했다라는 얘기요? 받아서 네. 본인이 손질을 봐서 네. 그 문건대로 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대외 문서로 나갔을 때는 적용이 됩니다. 네, 우리 변호사 말 들읍시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차은택은 왜 오지 않는데 이분은 뭐 온다 하더니 안 오네요. 내일 그죠? 온다면서요? 내일 온대요? 안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온대요? 왜냐하면 내일 온다고 한 게 뭡니까? 검찰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 방송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9일 날 온다고. 근데 그 방송사가 그전에는 지난주에 온다고 특정 보도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근데 같은 특정을 해가지고 오보를 한 그 방송사가 또 내일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예. 오버한 데서 계속 오버하고 예.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검찰이 차은택 씨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출국을 9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9월 30일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을 3일. 갔다가 일본을 오사카를 갔다가 다시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 행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차은택 씨에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검찰이 사실은 이미 그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출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서 일본의 만일의 경우 중국을 출국해서 일본으로 갔다면 그 단계에서 이미 검찰에 의해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증거인멸 그리고 회의를 다니면서 각종 모든 자료들이 지금 막 파기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르재단 그렇죠. K스포츠재단 그렇죠. 그리고 차은택 씨가 했던 다양한 협박이라든가 뭐 이 광고회사를 강탈하려고 했던 것 비롯해서 많은 사안들이 이미 엄청난 범죄자로 이미 혐의를 갖고 있는 사안인데 검찰이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건 검찰의 김 교수님, 감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네. 지금 차은택이 도망한 게 9월 3일이에요. 그 처음으로 TV조선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보도한 게 7월 26일이고 9월 3일 날 뜨거워서 도망갔는데 문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검찰에다가 고발한 것이 9월 29일이고 10월 5일이 되어서야 형사팔보로 배당이 됩니다. 검찰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론 그 사이에 방기했다 뭐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9월 3일 날 이제 보니까 9월 3일 날 도망간 거지. 그 아니, 당시에 나는- 7월 26일 날 TV조선이 보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된 건 그다음에 석 달이 지나서 아유, 한겨레가 자, 빵 하면서 이민선 변호사가 여기서 한마디 정리해 저 오늘 주십니다. 옆에 앉아달라고 요청 드려놓고서는 계속 반론만 네. 그냥 하는데요. 네. 그런데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지라고 해서 큰 사건의 경우는 그렇죠. 직접 먼저 인지 수사를 하는데 참고로 인지 수사를 한 경우에 인사 고과가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검찰들은 인지 수사하는 게 꿈이에요. 네, 검찰을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얼마 인지 수사를 했어야죠. 고발을 기다리고 있는 게 여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보세요, 임 변호사님. 네.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게 보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거 써왔잖아요. 아니까. 최수진. 아니까. 그래 7월 19일이 돼서 경향신문이 처음에 능력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10월 20일이 되어서야 그 다음에 보면은 박 대통령이 보면 미르재단 이야기가 한겨레 신문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 검찰인들 무슨 뭐 날고 아니 기는 근데 죄도 있습니까? 설명해야 저는 이게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근데 저는 차은택이 폭탄이라고 봅니다. 왜냐? 자, 최순실을 갖다가 안종범 전 수석이나 대통령하고 엮으려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은택이만 들어온다 칩시다. 차은택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벌인 범죄들은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 돈도 빼먹고 또 뭐 민간기업 등쳐가지고 협박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차은택이만 들어와가지고 하면요. 지금 최순실은 대부분의 지금 그 범죄들이 공범으로 많이 되는데 차은택을 들어온 순간 최순실은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차은택 본인은 최소한 10년 이상 형량 받을 확률이 많은 게 네. 최순실은 민간인이지만 차은택은 공직자입니다. 창조경제 추진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거 뇌물죄 이런 거는 공직자 그런 걸 하면요. 형량짜리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차은택이가 저는 안 들어올 확률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차은택은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지금 밖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뭐 미미한 일밖에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분 들어오면요. 저분 본인은 어마어마한 형량을 살고 옆에 따라다니던 뭐 장시호 씨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이제 그 검찰 수사하기 쉬운데 왜 그럼 검찰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느냐. 검찰도 지금 차은택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 김수남 총장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오늘 그게 사진 때문인데 그렇다면 사진 아니, 사진 때문입니다. 그게 사진 때문에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최순실 사진이 안 나온다 욕하는 이유가 최순실도 황제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차은택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체포해가지고 제대로 불라 그러면요. 이 사람은 겁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질문이 있어요. 두 분이서 그 무슨 말씀하세요. 핸드폰이 아니. 방송 도중에 핸드폰 7년 보면서 이상이라는 걸 아니 제가. 그거는 네? 나중에 조금 이야기해야 돼요. 팩트니까. 아니 아, 그 예. 부분은 네. 조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 차은택 난 또 새로운 정보가 아니, 들어온다 해서. 7년 이상. 아, 예.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차은택은 이렇게 언급이라도 되고 우리가 왜 하고 있죠? 왜 장시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선도 안 주는 거예요? 일단 아니, 차은택부터 하고 출국 제가 그 금지시켰어요. 부분을 조금만 야, 덧붙일게요. 네. 그 차은택은 워낙 연루된 사건이 많지만은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가 예산을 유용해서 마음대로 쓴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엄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그것도 없죠, 이건. 예. 공직에 있을 때에. 그리고 또 한 유형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공직에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외삼촌으로 앉히고 은사라고 해서 장관을 앉히고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만은 앉히고 또 주변 친구라고 해서 무슨
안 치고 이런 등등의 그걸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 전액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분이 고려 뭐냐면은 시대도 없었던 예. 일을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포스코의 계열사인 광고기획사인 포레카를 그 인수를 하자 말자 자기한테 지분을 80%를 넘기라 그러면서 그 땅에 묻어버리겠다 뭐 부태해서 이런 협박을 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책임이 3가지 유형에서 다 적용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그 맏언니 그러니까 바로 언니 둘째의 딸인데 이 장시호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뭐 검찰이 뒷북치는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다만 출국 금지 조치라도 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봐요. 근데 이 핵심 인사가 장시호까지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다 국민 마음 시원하게 해주려면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저는 검찰이 씨도 그 중에 하나고요. 게을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게으르다 검찰이. 왜냐 30명 모았다면서요 지금 그 특별수사범이. 그런데 32명. 지금 장시호 이야기했지만 말고 저는 지금 송성각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묻어버리겠다 협박했다는 분이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진흥원장인데 이분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체포해야 될 사람은 이분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다고 제가 보이는 사람은 김정 전 차관 네. 또 김종덕 전 장관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어쨌든 저 승마협회 제가 쭉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기사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다 체포해야 돼요. 네, 뭐 났습니다. PC도 왜? 많이 나오고 진성호 전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일 김종이나 김종덕 두 사람 한서 또 아니 긴급 김종 전 차관은요 정말 저는 체포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보니까 약한 사람부터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차관급인데 약한 사람부터 지금 체포하고 있고 센 사람들은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채널에 내는데 보도를 보면 팩트니까 뭐 인용합니다. 안봉건 전 비서관이 운전을 하고 최순실을 뒤에 태우고 청와대를 들락거렸다. 이제는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정원들이? 네. 그러면 안봉건 전 비서관 소환해야죠. 체포는 아니더라도 소환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금 다음 주에 뭐 소환하는 걸 뭐 검토해서 발표한다는데 그 전에 그러면 부를 사람 빨리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검찰이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받고 있나 그렇게 검찰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또 진성호 의원을 화나게 하고 있는데 박태환 우리 선수 있잖아요. 네. 그분 그 수영 선수 대표 되는데 말 많았잖아요. 거기에도 뭔가가 있다고 제보 받았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있대요. 제보들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 뭐 각 사안에서 있잖아요. 제보들은 엄청난 사안으로 쏟아지고 있고 아마 이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저는 아까 임 변호사님이나 제기해 주신 그런 의견들이 진짜 맞다고 봅니다. 검찰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9월 29일, 30일에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정식 고발이 되지 않았으니까 인지 수사를 뭐 못했다. 뭐 일단은 그런 변명이라도 받아줘야 줄 수는 있지만 자 고발이 된 뒤에 자료 파기, 해외 도피, 증거 인멸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사 문제, 장관, 차관, 각종 뭐 모든 공기업 이런데 광고 인맥들이 차은택 씨 광고 인맥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장 차관부터 중요한 곳에 다 인사 청탁과 실제 인사 횡포가 있었죠. 거기다 국가 정책에 간섭했죠.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간섭했죠.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이미 드러난 증거만 해도 엄청난 수준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종 차관이나 이런 분들 사실은 이미 다 불렀어야죠. 이재만 비서관이라든가 뭐 다 불러서 32명이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검찰이 게으르대요. 네. 자, 영상 한번 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